2026년 봄, 도쿄의 한 방송국 편집실에서 한 여성이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토 미유, 38세, 일본 방위산업 전문 군사 저널리스트였습니다. NHK 국제안보 담당 기자 출신인 그녀는 현재 독립군사분석가로 활동하며 동아시아 안보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가였죠. 그런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보고서가 그녀의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2026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그 순위표 5위에 적힌 국가명을 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세계 5위라니 이것은 과장인가? 아니면 자신이 몰랐던 진실인가? 그날부터 사토 미유의 한국 군사력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일본에서 군사 분석가로 일해왔습니다. NHK 국제안보팀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지금은 방위산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제 일은 숫자를 보고 팩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본 보고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5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5위 대한민국. 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라고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요?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군사 강국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분명 강한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인도도 핵 보유국이고 인구 대국이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순위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오류가 아닐까? 혹시 과장된 평가가 아닐까? 하지만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력 평가기관입니다. 그들이 근거 없이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가 보게 된 것들은 제 모든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하면서도 계속 한국 군사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의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순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순위를 만든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먼저 자주포 전력을 봤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고 그 성능은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숫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자주포는 몇백 대 수준인데 한국은 그 몇 배에 달하는 전력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훈련된 병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전체 병력이 25만 명 정도인데 한국은 예비군만 그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해군 전력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신의 잠수함도 계속 건조 중이었고요. 일본 해상 자위대도 강하지만 한국 해군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위 5개국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전력만으로 5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핵 없이 5위라니 이건 진짜 실력이다. 핵무기는 군사력 평가에서 엄청난 가중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상위권에 들어갔다는 건 재래식 전력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체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 인맥을 통해 비공개 브리핑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내부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펼쳐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특히 놀란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무기 개발 속도, 실전 배치 속도, 전력 현대화 속도, 모든 것이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 개발을 보세요. 한국은 독자 개발 전투기를 불과 몇 년 만에 시험 비행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일본도 F2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지만 그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었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은 혼자 힘으로 더 빠르게 해냈습니다. 현무 어이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급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미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공격용 미사일 보유에 대한 논쟁 중인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배치를 끝낸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인데 한국은 이미 배치했네. 이 차이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이 빨랐고 실행은 더 빨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논의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무기의 성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고 호주에도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도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자료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가 본 자료들이 실제로도 그럴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곳곳에 한국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 모두 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장성들, 중동 국가 대표단, 동남아시아 국방부 관계자들,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한국 무기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육군 장교가 한국 기업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럽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는 폴란드 대표단이 K2 전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자가 유창한 영어로 전차의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강력한 화력,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 군사 시장을 움직이는 나라다. 오후에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2023년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8위 수준의 방산 수출국이 된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은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70억 달러입니다. 17배 성장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곧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한 예비역 장성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한국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자주국방이라는 철학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장성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수입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발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더 발전시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독자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헬기, 잠수함, 구축함 거의 모든 주요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방산 자립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국밖에 없습니다. 예비군 제도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유사시 즉각 동원 가능한 전투 병력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첨단 기술 투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AI, 드론, 사이버 전력 같은 미래 전장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이버 방어 능력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장성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강해진 나라였구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필수를 이뤄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투자했고 기업은 기술을 개발했고 국민은 군 복무를 통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군사 정세였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통해 제가 본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토씨, 최근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사력 실제로 어떻던가요? 과장된 거 아닌가요? 스튜디오의 다른 패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건 알지만 세계 5위는 좀 과하지 않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방산 전시회를 참관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 내부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군사 강국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핵 없이 세계 5위에 오른 나라는 제가 아는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패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는 이미 앞서 있습니다. 특히 지상 전력과 미사일 전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구체적인 숫자와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도 소개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들, 방위성 관계자들, 심지어 대학 교수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 군사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다른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토씨, 한국 군사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무기 성능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의 힘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무기만 본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국방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합니다. 약 2년간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안보에 민감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춥니다.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저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보세요. 한국은 빠른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력정신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은 군사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몇 분 안에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국민들은 대피합니다. 그는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가고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사회 결속력도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요. 전쟁이 나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대만 강한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방패 같습니다. 군대가 칼이라면 국민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본도 자위대가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보의식은 한국만큼 높지 않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면서 평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빠른 성장 속도, 높은 국민의식,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이다.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는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군사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국이다. 폴란드, 호주, 중동 각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썼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논의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실행하는 동안 우리는 회의만 한다. 이 차이가 바로 양국의 격차를 만들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일본 국민들이 이해할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핵무기 없이 세계 5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다. 한국은 70년 동안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칼럼을 다 쓰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때는 아시아 최강이었던 일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부럽다. 네, 부러웠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한국의 결단력이, 한국의 단결력이 부러웠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처럼 빠르게 변했고 전후 재건 때처럼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그 불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칼럼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 칼럼은 일본의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게 저널리스트의 임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한다.